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삶의 소소한 지혜들을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알았다면 얼마나 삶이 풍성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MZ 세대들이 사용하는 꼰대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꼰대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의미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들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입니다. 그럼 꼰대는 어떤 어른들에게 해당이 될까요? 고집이 세거나 말이 통하지 않다거나 권위적이거나 참견하기 좋아한다거나 허세가 있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가르치려고 들 때 이 은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말투입니다. 공격적인 말투, 비꼬는 말투, 무시하는 말투 등 내 감정을 모두 표현하고 살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가 무조건 꼬일 수밖에 없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이러한 능력을 제대로 갖춘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국민 MC 유재석입니다. 유재석은 수년간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인 동시에 안티 없는 연예인으로도 뽑혔습니다. 유재석이 대중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배려 있는 말 솜씨입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보는 시청자들까지 하여금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들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장면들마다 유재석 씨가 그 상황들마다 게스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만한 말을 해주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재석 씨가 한 말 중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라, 입니다. 이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말을 잘할 뿐이 아니라 매우 잘 듣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 속에 숨은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줄 압니다. 아무리 소심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풀어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고 이해를 받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경청을 자주 해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속마음을 터놓게 되면 상대방은 당신을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호감 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칭찬을 많이 해보도록 하세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외국의 문화보다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중에서 특히 유재석 씨는 좋은 말을 정말 많이 쓰려고 누구보다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방송 진행자들보다 게스트들에게 칭찬을 매우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죠. 유재석 씨는 뜬뜬이라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맞아요. 예. 실제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라는 그렇지. 것을 진짜 실제로 많이 느끼거든요. 네네네. 평소에 욕을 많이 하면 어. 진짜 욕할 일들만 생긴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많이 칭찬하고 다니는 것이 결국 나를 칭찬하는 길이다. 말이 되게 중요하다. 진짜 그래서 어머니다, 말은 어머니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우리 일상에 쓰는 언어가 정말 그래서 중요해요. 예. 다른 사람을 많이 칭찬하는 것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 틀린 말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도 알면서도 고쳐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며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세로 듣고 싶어하는 말들로 칭찬을 하는 자세를 가져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느냐에 따라 말이죠. 유명 프로파일러는 유재석 씨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니 유재석 씨는 공감, 그러니까 감정을 교류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 제가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 다르거든요. 이해는 예를 들면 누가 힘들다 그러면 너만 힘들어? 다 힘든 거야. 나도 힘들었어. 그래 너 힘든 거 이해해 라고 하는 것이 이해고, 공감은 누가 와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 내가 아픈 거예요. 같이 마음이 아프고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정말로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인간으로서 관계 맺음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것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건강한 대인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공감을 해주는 것은 남을 위한 행동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숙하거나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왜 나만 공감해줘야 하나? 나도 공감받고 싶은데. 처럼 가끔은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공감이 정말 나를 희생하는 행위일까요? 비용만 들어가고 이득은 없는 손해보는 행동일까요? 수많은 연구들이 제안하는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저명한 뇌과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마이클 가자니가는 전 일생을 바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사회적인 존재다.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뇌를 가진 이유는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부인할 방법이 없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운 인간의 사회성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생존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인간의 사회성, 그 중심에 공감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라고 내가 준비해 놓은 3가지 장치가 있는데 결국 공감을 위한 장치들입니다. 공감은 남을 위한 것이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관없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공감은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고 나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며 살아남을 가능성, 즉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자신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스스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 박사가 제시한 2가지 마인드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능력이 타고난 지능처럼 고정되어 있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고정 마인드세트이고, 다른 하나는 노력하면 자신의 능력이 강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포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믿으니까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합니다. 드웩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에서도 이 2가지 마인드셋이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공감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나도 내 공감력은 성장할 수 있어 라고 믿으면
좀 더 공감을 위해 노력하고 더 많은 시간을 남의 이야기를 듣는데 할애하며 더 적절하게 상대에게 반응해 줍니다. 타고난 성품이 이 모양인데 무슨 말투며 공감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존경받는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이고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 또는 훨씬 더 수월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혁신 활동을 지속하는 멋진 참된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 제작을 위한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